김건희의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의혹 수사가 왜 이렇게 빠르냐며 불만을 터뜨린 건데요. 그러면서 김혜경과 김명수의 수사는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과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며 몸을 낮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며 수사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김건희의 허언증 정신병자 같은 행태. 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김건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박성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이끌었던 김승호 검사가 예.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승호 검사 바로 이자입니다. 부산 고검검사. 아, 예. 지금 현직 검사야. 예. 근데 2024년 5월에서 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네.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예.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예.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예.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예.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이제 야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어.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예.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 문체 자체가. 김건희 씨가 저걸 직접 작성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걸 내리려면 뭔가 내용을 좀 알고 그러니까 예. 사실 김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김건희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누군가 서포트해서 써줘서 그대로 아마 저도 그런 것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정 쪽이나 아니면 정무 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뭔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자기를 지금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가 직접 나설게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걸 쓸 능력은 안 될 거고 아마 좀 써줘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난 진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무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직.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비중 있게 다뤄줘요. 맞아요. 이거 그냥 네. 아니 뭐 일단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아. 놓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건 국민의힘을 박살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 중 하나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윤석열이 이제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 윤석열이가 거짓말하는 2022년 대선 당시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요 발언인데요. 예. 윤석열이 본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일단은. 네. 그거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지난달에 법정 진술로 전성배 씨는 뭐 저희 식구랑 만났죠.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 김건희랑 같이 건진 만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뭐 만난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이게 너무 완벽한 자기가 얘기했어. 자백을 이미 한참 전에 했어요. 했어요, 대놓고. 그런데 이제 어제 건진법사가 또 나왔어요. 건진이 나왔어요. 예.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예. 건진의 어제 법정 진술입니다.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와, 오래됐네 또 라고 인연도. 법정 진술. 오래됐어 인연이. 예. 진짜. 오래됐어.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전성배 건진한테 물어봤대.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함께했고. 그렇죠. 이거는 뭐 허위 사실은 뭐 명확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자기도 예.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모든 걸 다 부인했는데 요것만 또 시원하게 긍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갑니다. 네, 400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얘들아 나 아직 있지. 야, 내 입 남아 있다. 두고 보자 이 자식들. 400억 준비해라. 본인은 영치금으로 12억 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 이게 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이게 그 100만 원 이상 이제 선고가 돼야 400억을 토해내는데 그 벌금 액수로 또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법정을 좀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100만 원 밑으로 선고가 돼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이제 네.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냐 여부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예, 부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건진과의 관계가 무속이나 이런 거 연결돼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맞아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100만 원 밑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그건 말이 있을 안 수 된다고 저는 없거든요. 생각해죠.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 건진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건진이 있었던 그 본부를 없앴어요.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본부인가? 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계속 집요하게 이제 여론에서도 얘기하니까 저것도 지금 얘기가 되는 예,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거는 100만 원 밑으로는 좀 상상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이 엄청 큰 뉴스였고 엄청 큰 이슈였다니까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없앴다니까 네트워크 본부 맞습니다. 자체를. 예, 예. 맞아요. 그때 뭐 건진 라인 뭐 이런 얘기가 벌써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뭐 비선 실세 네. 여전히 건진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키고 막 그런 맞습니다. 영상이 맞습니다. 그런 돌아다녔잖아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네. 때였어가지고요. 사법부가 네. 상상 이상이라 또. 사법부 좀 씹어 축구. 월드컵 앞두고. 심판이 조금 잘 못한다 네. 싶으면 우리 사법부를 못하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 알겠어요. 가능하지. 아, 약간 빗대가지고. 빗대서 가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월드컵 개막인데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잖아. 아니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박문성 위원이랑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 검사 출신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쉽지 않죠, 사실. 함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검찰이 제가 몸담았던 데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적하고 다시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새롭게 맞아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세신된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